슬로베니아 출신의 이민자 여성이 명품 패션쇼에 런웨이를 걷던 패션 모델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의 아내이자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로 멜라니아 트럼프의 삶은 현대판 동화 속의 신데렐라와 같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전의 퍼스트레이디들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며 우아함과 조용하지만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그녀의 삶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즉, 많은 여성들의 로망인 수천만 달러의 호화로운 패션부터 트럼프 타워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대저택 마로라고까지 그녀 삶의 모든 순간은 무한한 럭셔리함을 발산하지만 동시에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인생에는 그늘진 면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멜라니아 여사가 매우 독특한 캐릭터인 트럼프 대통령과 20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와 동등하게 또는 우위의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먼저 그녀의 성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멜라니아는 1970년 4월 슬로베니아의 노보메스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2살 차이의 언니가 있으며 아버지는 자동차 딜러였고 어머니는 의류 제조업체의 패턴 제작자로 일하며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는 180cm의 큰 키와 미모로 스카우트된 것이 계기가 되어 16세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했고 18세 때에는 밀라노와 파리로 거점을 옮기게 되었으며 모국에서 대학에 진학해 건축과 디자인을 공부했지만 1년 만에 중퇴하고 모델 커리어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모델 경력이 10년이 되었을 때인 1996년 26세 때 모델로서 성공에 대한 목표 등으로 그녀는 뉴욕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했는데 이 결정은 멜라니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뉴욕 생활 2년이 지난 1998년 뉴욕 패션 위크 기간 중 열린 파티에서 멜라니아는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경제계의 거물이자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두 번째 부인과는 별거 중이었고 그 파티에는 다른 여성을 동반하고 있었지만 멜라니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것으로 인연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2005년에 결혼했고 당시 멜라니아는 35세, 도널드는 59세로 24살 차이였습니다. 멜라니아는 자서전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24살 나이 차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가십 칼럼에서는 나를 꽃뱀으로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멜라니아는 나는 당시 잘나가는 모델이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다. 내가 원했다면 많은 유명인의 관심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라며 항변했습니다. 또한 돈이 아니었으면 트럼프와 결혼 안 했을 거죠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내가 만약 아름답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날 여자로 봤을까요? 라며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모델 출신 영부인답게 화려한 외모와 우아한 이미지로 화제를 모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공개 일정도 적었고 대중 앞에서도 트럼프와 접촉을 꺼리거나 굳은 표정을 자주 보여 영부인 역할이 힘들어 보인다거나 은둔의 영부인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대통령 부부가 함께하는 외교 활동이나 공개 행사에서도 손을 잡으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거나 키스를 거부하는 장면, 밝은 웃음을 짓다가 금방 힘든 표정으로 확 바뀌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루머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소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멜라니아의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되었고 특히 누구에게도 거침없는 상남자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부인에게 나약한 면을 보인다는 것에서 뭔가 내막이 있는 것 같다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를 방문했던 멜라니아 여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프랑스 잡지 파리 마치와의 인터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남편의 머리 위에 있다. 그녀는 매우 다정하지만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을 꽉 잡고 있으며 남편은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라는 말이 트럼프 부부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크롱 여사의 말처럼 멜라니아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꽉 잡게 되었을까에 대해 멜라니아에 대한 책과 그녀에 대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멜라니아의 밀당 기술. 퓰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 메리 조던이 출간한 멜라니아의 전기인, 그녀의 협상 기술, 멜라니아 트럼프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선거를 취재하던 중
멜라니아와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멜라니아의 슬로베니아 학창시절 친구부터 공적 및 사적인 관계자 등 주변인 100명 이상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멜라니아에 대해 그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트럼프와 많이 닮았다. 내성적인 멜라니아는 외향적인 트럼프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트럼프와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승부사이자 협상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비즈니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곁에 아름답게 서 있는 대신 엄청난 부와 명성, 그리고 미국 국적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게다가 영부인의 지위까지 손에 넣었다라며 그녀를 밀당을 잘하는 협상가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멜라니아가 트럼프를 꽉 잡게 된 밀당의 계기는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던 2016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8명이나 되는 여성이 과거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과거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와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에게 입마금용으로 각각 13만 달러와 15만 달러를 지급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수년 동안 트럼프의 적나라한 성묘사가 온갖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녀의 협상 기술의 저자는 트럼프의 이런 불륜을 멜라니아 여사는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마침 이 불륜은 멜라니아가 트럼프와 결혼한 이듬해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들 베런을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배신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저속한 표현이 담긴 음담패설 녹음 파일까지 폭로되는 등 트럼프의 수많은 성추문 보도에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에게 진절머리가 났다라는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고, 이런 스캔들을 자신의 혼전 계약서를 수정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 그녀의 협상 기술 저자의 주장입니다. 즉,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멜라니아가 백악관으로 이사하지 않고 뉴욕 자택에 머물렀던 것은 아들 베런의 학업을 우선시해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와의 혼전 계약서 내용을 재협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백악관 입주를 미루고 있었다라고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부인은 결혼 당시와 비교해 부부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혼전 계약서의 제작성을 요구했고, 트럼프와 가까운 세 사람의 말을 인용해 멜라니아가 원하는 대로 제작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멜라니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들 베런입니다. 스캔들을 기회로 삼아 멜라니아는 아들 베런이 트럼프 가문의 비즈니스에서 배다른 자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확고히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즉, 그녀는 재정적 혜택, 기회, 상속 등에 대해 아들 베런이 트럼프의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약속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트럼프 부부의 측근을 통한 끊임없이 이혼설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골치 아파하는 것이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미국의 각 주별 법률이나 이혼 사유, 혼전 계약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재산의 50%가 분할이 되기에 만약 멜라니아가 이혼한다면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의 이혼으로 위자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부인에게 지불한 위자료는 현금과 부동산 등 1991년 기준으로 약 2,500만 달러였는데, 당시 카지노 호텔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등 이 위자료 문제도 트럼프에겐 큰 위기의 요인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약속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016년부터 시작된 스캔들 이후에도 202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소송에 휘말려 소송 비용과 벌금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 임기 중이던 2019년 6월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인 진 캐롤이 트럼프가 20여 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또한 적나라한 상황 묘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멜라니아를 힘들게 했고, 오랜 재판 끝에 트럼프는 2024년에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선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 사기 혐의, 의회 난입 사태 관련 대선 결과 불복 혐의 등에 대한 벌금과 공탁금 등을 포함한 천문학적 소송비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당시 이 비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부동산 재벌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며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유동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소송이나 판결의 영향으로 멜라니아 자신과 아들 베런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했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들은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각 또는 흐지부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멜라니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거나 영부인 역할을 힘들어했던 것처럼 보이는 점 또는 가끔 이혼설이 나온 배경의 실상은 당시 그녀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당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멜라니아의 현명함.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녀의 밀당 기술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멜라니아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멜라니아는 남편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저서나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모두 읽고 이전에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 그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 나름 통찰력을 얻었다고 하며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그들 부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적당한 거리감이 부부 화목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만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사랑을 키우는 타입인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부부는 백악관은 물론이고 외국 방문 때에도 침실을 따로 쓰며 같은 건물에서도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적당한 거리감이 부부가 잘 지내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멜라니아의 현명함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생중계되는 연설이 끝난 후에는 비행기에 올라 가장 먼저 멜라니아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연설에 대한 반응을 묻는데 그녀는 항상 적절한 논평으로 답했으며 트럼프는 멜라니아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멜라니아 여사는 어떻게 독특한 캐릭터인 트럼프를 휘어잡았을까라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멜라니아 여사는 외향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의 성격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트럼프와 상당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밀당을 잘하는 협상가라는 점과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멜라니아 여사의 또 다른 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